항상 높게 잡잖아요. 심리적으로. 예? 자꾸 이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하는 놈이나 건축하는 놈이나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떠들거나 뭐나 뭐 다 돈벌이가 되니까 떨어진다는 얘기는 책 파는 애들, 후원금 받는 애들, 그 선동질하는 애들 얘네들만 떨어진다는 얘기로 공포감으로 장사하는 거고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올랐다는 얘기가 돼야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올랐는데 싸게 줘요. 뭐 항상 이런 이야기가 멘트가 따라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랐다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뭐냐면 근거를 제시해요. 어디 어디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됐다. 최고가 찍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야, 인마, 내가 항상 마누라한테 맨날 구사리 먹이 그거예요. 아니, 왜 당신만 오르냐? 옆에 얼마에 거래됐다는데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봤더니 얼마에 거래가 됐다. 옆집에 누가 그렇게 샀다더라. 등기부를 까보라고. 정상적인 거래 가격인지. 에? 우리가 똑같이 거래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가격인지 보라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9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어그로 끌고 싶은 마음은 좀 없는데 뭐 이렇게 제목을 달지 않으면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좀 안 쳐다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는 뭐 우리 이재명의 그 열렬 지지자분들께서 예 상당히 불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주 오래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 뭐 전 잘 알지도 못했고 어찌됐든 뭐 밥도 얻어 먹었고 한 몇 시간 동안 굉장히 길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그런데 이야기하는데 좀 이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그때 성남시장님 계셨으니까 뭐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뭐 찍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찍은 거고 사실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제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부분도 뭐 따로 다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란 사태가 있을 때, 그죠? 여러분들 그 뭐예요? 난방버스, 난방버스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탄핵될 때까지 지원했던 게 접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을 뭐 열렬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뭐 지금 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건 뭐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일단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지금 여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 방송을 끝까지 들었나 안 들었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진보 진영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서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진보 진영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곧 출판될 제 책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자꾸 서민 이꼬르 진보라고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진보라는 건 뭡니까? 더 나아가고 개혁하고 바꾸자는 거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제적,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그죠? 뭐,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계층이 뭐 이렇게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세력과 부딪히면서, 그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고수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어떠한 개방과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는 게 진보인 거지. 예? 서민들 못 사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드니까 집 없는 사람들 집이 없다. 저 부자들 양극화 해소해달라. 이게 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사회복지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인 거고. 자, 그 논쟁을 빼고 제가 지금 뭐 오늘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 34분인데 제가 지금 화면을 오른쪽으로 자꾸 보는 이유가 오른쪽에 모니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댓글들을 보면 뭐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으신 것 같아요.
자, 내란 사태 때 난방버스를 탄핵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한두 번 뭐 이렇게 어디서 했죠?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난방버스를 지원했던 게 저희가 한 겁니다. 뭐 제가 방송인이 뭐니 한 번도 자랑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자, 부동산에 대해서 이재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제 책하고 제가 앞으로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이고 또 제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막 제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일단은 이번 정책에 대해서 제가 그 오늘과 아마 내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제가 나눠서 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부동산 좀 안다고 하고 떠드는 분들이 얼마나 그 수준 이하라기보다도 그 고정관념, 기본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썼던 10년 전에 썼던 책들을 보면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이나 뭐나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그 당시보다는 지금 읽어봤을 때 어떻게 10 몇 년 전에 15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놀라실 겁니다. 뭐 안 놀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일단은 지금 집값이 서울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댓글 다실 때 그 방송을 좀 듣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듣고 제가 이제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뭐 단어나 말이나 좀 이렇게 실수를 잘못 표현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건 우리 문맥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현재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여론 형성이 되면서 강력한 어떤 그 대출 규제, 금융 제재를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발표 과정 속에서 정광석화처럼 그냥 뭐 문재인 때 28번이나 했었던 부동산 정책을 한 번에 다 날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떠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처음에 지금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 서울이 지금 뭐 막 미친 듯이 오른다 막 이런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15억 밑에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15억 밑에 형성된 아파트와 15억 이상 형성된 아파트는 다른 거예요. 시장 자체가. 왜 그러냐면 15억 이하의 아파트만 현재 뭐 국민주택이나 아니면 아니 우리 저기 뭐야 주택연금이나 뭐 DSR이나 뭐 LTV나 그리고 다 그 소득과 연결돼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세금이나 뭐 일가구 아니 양도세 세금도 이제 우리가 취득세가 있죠. 취득세에서도 차이가 있고 양도세에서도 15억 이하가 되는 아파트만이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30억 40억 뭐 강남에 뭐 하는 아파트다. 그거는 마이클 잭슨이 뭐 미국에 뭐 1,000억짜리 집 갖고 있다. 뭐 그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우리 관심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다르고 규제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장이라고요. 그런데 왜 매번 강남의 아파트 서초의 아파트 값을 왜 내가 특히 지방에 있는 내가 나하고 관심도 없는 상관도 없는 우리가 왜 맨날 그 기사를 봐야 되냐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유가. 그죠? 그렇게 고가의 아파트들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 계속 떠들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일반인들 우리 대중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사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싼 거 아니죠. 비싼 거죠. 10억이면. 그런데 싸 보여. 이게 우리가 뭐 그 넛지 효과라든지 뭐 앵커리지 효과 뭐 무슨 뭐 경제학에서 뭐 뭐라고 아이고 뭐예요 그 경제 심리학 경제 행동학 뭐 이런 데서 뭐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자, 뭐 거기까지 들어가면 제 전공도 아니고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맨날 강남 서초 이쪽에 아파트 값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에? 항상 기사는 이쪽만 다뤄. 우리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처럼 뭐가 되는 것처럼 그래 놓고 이제 거기는 시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팔려고 해도 아니면 뭐 경기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거긴 거기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볼게요. 근데 뭐 이거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인식이나 제 설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제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이번에 책에 좀 힘을 많이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이 뭐가 잘못된 거냐면 계엄 사태였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계속 다 망하고 있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일반인들의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 네?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강남에 어디에 막 그 서울의 어느 지역을 찍어가지고 막 올랐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 유튜브 팟캐스트 유튜브 전에 팟캐스트부터 해서 유튜브에서 10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올랐다라는 소문은 이 내용은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문가없이. 왜? 참 올랐다라는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팔고자 하는 사람이 내는 소문이에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올랐다라고 여러분들 가서 막 소문내고 야 이거 내가 어디 집 보러 갔는데 집값이 올랐어. 이건 국민들이 알아야 돼. 야 이런 문제를 왜 기사화 안 해줘요? 하고 막 기자한테 연락해요? 아니라고요. 파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올랐다라는 소문은 왜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소식을 대전에 있는 놈이 들어야 되냐고. 근데 다 듣게 만들잖아요. 지금 언론이나 뭐나. 예? 여러분들하고 상관은 없는데 마치 옆에 있는 거 마냥 친숙하게 예? 우리 대화 속에서 말이야. 이게 집값이냐. 막 정부가 잘못돼서 강남의 집값이 저지라 오르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내비 두라고. 많이 오르면 지방세, 교육세 많이 들어와. 예? 더 오르면 예? 걔네들 상속할 때 세금 반씩 떨어져 나간다니까. 예? 상관없어요. 우리가 안 쳐다보면 돼. 꼭 강남 가서 살아야 돼? 응? 자, 소문은 누가 내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요. 오늘 1분이가 소문은 팔고자 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파는 데 있어서 더 애가 타면 애가 탈수록 소문을 더 내. 비싼데 싸게 판다고 하잖아. 항상 장사꾼들이. 예? 왜 비싼 걸 강조해요? 상대적인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싸게 보이게 하려고 할인된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자가를 항상 높게 잡잖아요. 심리적으로. 예? 자꾸 이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하는 놈이나 건축하는 놈이나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떠들거나 뭐나 뭐 다 돈벌이가 되니까 떨어진다는 얘기는 책 파는 애들, 후원금 받는 애들, 그 선동질하는 애들 얘네들만 떨어진다는 얘기로 공포감으로 장사하는 거고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올랐다는 얘기가 돼야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올랐는데 싸게 줘요. 뭐 항상 이런 이야기가 멘트가 따라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랐다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뭐냐면 근거를 제시해요. 어디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됐다. 최고가 찍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야, 인마 내가 항상 마누라한테 맨날 구사리 먹여 그거예요. 아니 왜 당신만 오르냐. 옆에 얼마에 거래됐다는데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봤더니 얼마에 거래가 됐다. 옆집에 누가 그렇게 샀다더라. 등기부를 까보라고. 정상적인 거래 가격인지. 에? 우리가 똑같이 거래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가격인지 보라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이 집을 샀다. 예? 어디 안 팔리는 어디 무슨 뭐 이렇게 몇 세대 안 되는데 거기 집 샀다.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장동건 씨 집 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지적질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 나왔죠 자료.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왜? 장동건이가 거기 집을 산다라는 것만으로 그죠? 그 아파트를 광고할 수 있잖아요. 예? 정상가로 안 산다니까. 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지 뒷돈으로. 예? 앞에서는 계약서 얼마 주고 예? 뒤에로 다시 다 피드백 받는다고. 예? 자 증거를 제가 보여줄게요. 증거를. 오늘 제가 갑자기 제가 지금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짧게 얘기한다는 게. 자, 지금 현재 이런 정책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런 규제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이랬던 게 뭐 집값이 다시 오른다 하더라. 어떻게 국가가 불안하고 계엄 사태고, 에? 계엄 사태 이후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경제가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어떻게 집값이 오를 수가 있어? 실질 소득이 없는데도. 근데 왜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서울의 최고가가 찍었느냐? 여기에 지금 여기 댓글 다른 분들은 흥분을 하신 거야. 이거를 우리 위대한 지도자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딱 한 방에 정리를 해줬는데 임마 너 정도 되는 놈이 거기다가 댓글 달아? 에? 지금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거라고. 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나나 밥 세끼 먹고 똥 싸고 별로 차이 없어요. 예? 양반이 물론 저보다 나은 사람이긴 해도 내가 좀 더 젊으니까. 자, 뭐 내가 뭘 선동질했다는 거야. 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왜 제가 한번 잘못된 거예요. 아파트값 안 올랐어요.
최고가 찍었다 해서 오른 게 아니에요. 저희가 월간지주라고 잡지를 낼 때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었던 가장 아마 유일하게 제가 최초에 떠들었을 거예요. 그 한 10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제도가 바뀌고 그랬지만, 뭐예요? 부동산 거래 그 신고가가 나오죠. 예전에 10년 전에도 나왔죠. 그때 그 나오면서 어떠한 편법들을 썼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 가서 세금공시서까지 받아. 등기한다고. 계약서 쓰고 구청에 신고한다니까요. 그러면 채권가가 나오잖아요. 채권가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뭐 네이버니 뭐니 막 여기 아파트 얼마에 거래됐더라고 막 자료가 뜨면 나중에 거래 안 하고 취소해요. 거래 취소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등기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해서 최고 신고가를 조작했다고요. 이거 자체가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등기한 다음에 신고가를 올려준다 뭐 하여튼 지금도 그 문제점이 조금 남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내가 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서울 시내 아파트가 예? 경매 낙찰된 거예요. 2025년 6월 26일니까 얼마 전이죠. 136%야. 야, 씨, 오른 거 아니야? 이러니까는 우리 위대한 지도자께서 지금 이런 정책을 폈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많은 떨거지들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 예전보다는 훌륭해졌지만 그래도 저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136%의 낙찰이 됐어요. 야, 이거 보면 올랐다고 하지. 최고가 찍었지. 이게 정상 물건이라고 보여요? 예? 등기부등본 보자고요. 예? 한국투자저축은행. 그죠? 여기 반줄이라는 분이 지금 여기 보면 이분이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강제 경매하고 뭐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금액이 이 가압류하고 예? 주 멜라에서 가압에서 2억 7,900, 뭐 3억 3천, 뭐 이거보다 집값이 훨씬 크니까 2006년도에 5억 7천에 거래된 게 뭐예요? 예? 32억에 거래됐다. 왜 32억에 거래됐다고 지금 이걸 해놨겠어요? 이거를 32억에 신고를 했겠어요? 32억의 낙찰가를 찍어야 그죠? 어떻게 돼요? 대출을 예? 이만큼을 해준다고 24억을요. 예? 적어도 예? 이게 내 이 이야기가 한참 가는데 자 보세요. 정상적인 물건은 이렇게 높게 낙찰이 안 돼요. 지금 봐보세요. 이것도 지금 감정가의 112%인데 18억 9천요. 그죠? 한 방에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저 이거 그냥 검색해 지금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임의경매 청구 금액 여기 10억 들어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6억 5천, 4억 7천, 14억 4천. 그죠? 예, 요거야 뭐 저기고 요 잔잔말이고. 예? 그러면 어차피 요거 10억 갚아야 되고. 그죠? 요거는 은행이 1순위니까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16억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얘네들이 10억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 근거에서는. 자, 그러니까 여기 10억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지금 2024년 1월 29일, 30일, 여기 3월 5일까지 굉장히 빠르게 예? 가압류 들어오기 전에 근저당을 막 해놨잖아요. 왜 이렇게 막 해놨어요? 근저당을? 예? 아니 여기 이만큼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가 지금 요 짧은 기간에 지금 돈이 급했던 거 아니에요 자체가. 그러면 6억 5천 4억 7천 이 사람은 지금 14억 4천을 여기 설정했단 말이에요. 이 채권액을 다 합쳐보자고. 채권액을 39억이에요 채권액이. 예? 그러면 윤지은이라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 10억하고 10억하고 다음은 22억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선순위 채권이 22억. 예? 가까이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가격에 써도.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저거라면 자기 어차피 돈에서 하는 입장이라면 예? 정상적인 물권 상태에서 100% 이상 넘어가지가 않는다고. 예? 어디 갔어요 또 이거 학동 채권자들을 보면 뭔가가 지저분해요. 예? 여기도 대부업 껴 있잖아요. 대부업. 예? 대부업 낀 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시세보다 높게 낙찰이 된다고 대부업 애들은. 그래야만이 그 가격이 찍혀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한테 눈탱이를 씌우든 제3금융권이나 다른 채권으로 돌리든 자기네들 이걸 빼내기 위해서 항상 대부업이 들어가면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이 된다고. 그러니까 입찰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경매 강의하는 사람 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예? 최고가가 항상 이렇게 해서 찍힌다고. 예? 일반 거래가 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최고가가 그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최고가가 찍혀. 그럼 이유는 딱 하나라고. 예전에는 일부러 그런 허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옛날에도 이것도 나타난 현상이지만 뭐냐면 제3금융권이나 사채, 대부업이나 사채 개인 간에 대출이 있으면 그죠? 그 대출을 덮기 위해서 더 비싸게 그 대출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간 게 아니에요. 그 채권 금액을 포함해서 거래 가격을 높게 쓴다고. 왜? 나중에 어차피 양도세를 갖다 내 깔 수 있으니까. 거래 가격 높게 쓰면 취득세 좀 더 내면 나중에 양도세에서 확 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거래 가격을 높게 써야 나중에 나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라고. 예? 마치 백화점에서 정상가로 판매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물건들 있죠. 항상 세일. 예? 항상 세일. 예? 항상 정가보다 몇 프로 세일이라고 하는. 예? 도대체 뭐가 정상가야라고 모를 정도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가격을 높게 거래가를 형성시킨다고요. 높게 거래 가격이 형성되는 데는 뭐예요? 정상적인 거래 금액이 아니라고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게 허위 채권이 됐든 이자가 포함이 됐든 내가 못 받을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1순위가 10억이 있어요. 내가 후순위로 5억 대출 5억을 빌려줬어. 그런데 이 집이 13억의 낙찰을 받나? 12억의 낙찰을 받나? 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못 받을 채권이야. 그러면 내가 15억의 내 채권하고 상계시켜서 15억의 낙찰을 받는다고. 어차피 못 받는데, 예? 어차피 내가 빚을 못 받는데 내 채권만 손해 보니까 그 흔적을 남겨야만이 그 다음 거래에 내가 양도세에서 혜택을 보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 때 내가 나 이거 안 남고 파는 거라고 이런 말을 내가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가 신고가 되면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이렇게 지저분해 가지고 거래가가 최고가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몇 억 되면 증여하면 돼요. 나중에 상속하면 된다고. 세금이 안 붙으니까. 그런데 내가 15억 앞에 이야기했었잖아요. 10억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속세가 누적으로 나온다고. 예? 이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여기에 대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부자들은 야 씨발 돈 있는데 세금 그것도 못 내 이렇게 생각하지. 예? 이것도 참 안 그렇다니까요. 어느 날을 내가 5억 주고 아파트를 사서 열심히 직장 다녔는데, 자, 집값이 올라서 이게 지금 30억이래. 나는 30억을 모아본 적도 없고 그만큼 수입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자산 가치는 30억이래. 예?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자녀한테 주거나 뭘 하려고 했더니 야, 너 30억 부자야? 그럼 세금을 이만큼 내. 난 못 내겠는데? 그럼 너 엄마 서울 집값 팔고 세금 이만큼 내고 저기 경기도나 어디 지방으로 가. 평수를 줄이든. 억울하잖아. 나는 내가 살던 집에 오래된 낡은 집을 그대로 주고 싶은 거야, 자녀한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며느리 있잖아. 사위 있고 되게 보면 며느리죠. 어? 매매로 한다고. 다 통장 거래하고 매매로 한다고. 에? 그리고 대출 받아준다고. 그럼 그 대출을 30살짜리가 지 월급하고 연봉 가지고 이 이자 월급 열심히 갚아가지고 내가 강남에 살면서 30억짜리 내가 고소득자니까 열심히 이자 내고 원금 갚아서 나 여기 나중에 살래요? 안 그런다니까. 30대인데 아직 돈도 써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내가 이 아파트에 내가 30억에 타고서 이걸 평생 갖겠다고 고액 연봉자라고 해서 거기다 내가 올인할 것 같아. 30대가? 부모가 해주는 거야, 부모가. 대출 받고. 에? 그래, 네 월급 받아가지고 이자 열심히 해. 그 대신에 먹을 거니 뭐니 다 부모가 싸다 주잖아. 애들 용돈 주고 생활비 거의 안 들게. 에? 냉장고 필요하면 엄마가 냉장고도 사주고. 그러니까 똑같은 월급쟁이여도 부모가 부자면, 그죠? 부모가 소득이 없으면 자식이 부모 봉양하느라고 돈이 들어가지만 부모가 소득이 있으면 얹혀 살잖아. 따로 살아도. 그러면 얘는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 소득의 몇 프로 이상을 자기 갚는 거야. 다른 부모가 팔아주니까. 에? 손자 학비도 주고. 에? 이렇게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게 거래된 게 뭐냐면 10년 전에 특히 유행했던 게 이것도 뭐 얘기가 많은데 재건축
재건축 아파트 값에 프리미엄을 더 주고 웃돈을 더 주고 산 사람들이 누구예요? 증여를 상속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부자들이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느니 에? 조금 더 주더라도 남들은 저게 비싸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야. 내가 낼 세금, 내가 자녀한테 증여할 금액을 생각하면.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하는 아파트들이 프리미엄이 막 붙었다고. 내 그때 이해가 안 갔다니까. 지방 촌놈이 처음에. 우리 지주클럽 처음에 할 때. 에? 자, 두 가지 원인이에요. 두 가지 원인. 최고가를 찍는 이유가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건 하나는 뭐예요? 이 소문을 내는데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 A라는 단지가 있어요. 이게 15억짜리인데 20억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 다 좋아하죠? 거래 안 된다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20억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다. 어?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15억이나 16억에 팔고 빠져나가서 탈출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 아씨 옆집에 20억이 거래됐는데 경매로도 이렇게 봐봐. 116%에 낙찰이 됐는데 이거보단 더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예?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하는 거예요. 왜? 내 연봉보다 더 많이 깎아줄 수는 없잖아. 어? 집값에 20억짜리에 10%라고 해봤자 2억이에요. 어? 그런데 10% 우리 물건값에 따라서는 5% 10%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억짜리에서 10% 깎아주면 2억이야. 2억이면 내 연봉보다 많아. 어떻게 내가 그 결단을 내리냐고. 믿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비싸게 낙찰됐다라는 소문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지역의 아파트가 안 팔려. 다 비싸게 팔려고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건 다 뒷거래라니까. 아까 같이 증여 되는 경우 채무가 많아서 겉으로는 비싸게 거래됐다고 신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를 떠안고서 거래하는 거. 1금융권에서는 대출 늘려주지도 않았는데 아파트값만 올랐다고 하는 경우가 그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문을 막 핏대 세워서 소문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강남에 뭐 몇 채 거래된 걸 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보면서 부동산 아파트 정책에 마치 무슨 지표가 되는 것 마냥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기사를 맨날 봐야 되냐고 짜증나게. 예? 매일같이 무슨 중계하듯이 주식 시장 중계하듯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야 그죠? 오래된 물건이 음마 아파트가 올랐다라고 해야 음마 아파트 옆에가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아파트가 잘 팔린다고 분양이. 에? 오래된 것도 저렇게 비싼데 뭐하러 오래된 거 사? 새 거 사지 좀 더 주고도. 에? 모닝사루 갔다가 제네시스 뽑아가지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심리학적으로 여기에 딱 되어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언론사 애들이라고. 그리고 요걸 갖다가 지금 국진당 애들 또 뭐예요? 공격하기 좋잖아. 에? 빌라나 연립이나 일반 단독주택은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도 어땠어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아파트도 지방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계속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가 올랐다고 계속 떠들었잖아. 물론 그런 게 몇 군데 나타나고 오르게 거래되고 영향은 줬어요. 줬지만 사실상은 이건 순서가 바뀐 거야. 헛소문을 먼저 내고 그 헛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나중에 가격이 형성된 거예요. 이게 자체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걸 비난하는 거냐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금 내세워서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죠? 이렇게 지금 던진 이 사인이 그럼 이제부터 우리 집값 착하게 거래해야지 낮게 거래해야 되지 이거 될까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15억 이하의 아파트라고. 맥시멈 가야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 그렇다니까. 그 이상 가는 건 아파트는 같은 시장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같은 시장이라 놓고서 물건은 강남 거 가지고 올랐다고 떠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피면 뭐예요? 그 밑에 다 영향을 준다고요. 지금 대출 규제도 수도권이라고 했죠. 당장 내일 은행 가봐요. 에? 지방 규제 안 하니까 더 해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다 똑같이 움직인다니까. 에? 이게 일단 전산 시스템이 그렇고 말 길어졌네 씨. 네 진짜. 자. 에?
내가 아파트값을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파트값이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정확하게 보자고. 서초, 강남, 잠실 뭐 이쪽에 아파트값 오르는 것에 대해서 흥분할 필요 없어. 그런 소문 나는 것에 대해서 어? 여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 놔두라니까. 에? 지들이 100억을 하든 50억을 하든 어? 그건 걔네들 문제라고. 에? 걔네들 사정이 있고 걔네들이 가격을 올리고 에? 걔네들이 우리 비싼 데 사니까 우리를 부러워해줘 이렇게 막 쳐다보기를 바라는 에? 지금 다들 아파트값이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해 지금 올랐다라고 믿으니까 내가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야. 탈출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거래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아파트 값은 기다리면 나도 제값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지금 다 대기하고 있다고. 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 시장에서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개인 매물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에?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분양시장으로 간다고 결국은 또. 에? 결국 또 분양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분양시장은 마케팅을 하잖아 계속 팔기 위해서. 개인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고 그럼 누구께 팔리겠어. 그리고 아파트 값이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기사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고 계속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쳐다보라니까. 그 지역에 누군가가 분양을 하고 있다고. 분양을 하지 않고 있으면 아파트값 올랐다는 소문이 안 난다니까. 에? 자 어디 아파트 하나가 비싸게 거래됐어요. 그죠? 그걸 기자들이 막 찾아가지고 야 아파트값 오르네 여기 왜 최고가 찍었지 이런 거 기사 안 낸다고. 걔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어. 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는 기사를 기자들이 그걸 취재해가지고 그 기사를 쓸 것 같아요? 다 이쪽 업종에 있는 애들이 밑밥을 깔아주는 거라고. 에? 이렇게 기사 좀 내달라고. 그럼 매경 같은 데나 한경 같은 데서 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냥 조회수 올리고 싶어 하는 애들은 그거 갖다가 막 또 이재명 헐뜯고 또 뭐 문재인 정부의 또 제2의 제2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에? 야, 또 집값 또 최고가 찍었다. 이재명 정부가 규제했는데도 또 최고가 찍었다. 에? 최고가 찍었다고 안 하면 미분양을 못 한다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의심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양반의 스타일을 봤을 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 정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나오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심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나중에 하고 제가 오늘 이런 부안해동하는 분들한테 무슨 막 하기가 좀 그렇죠. 요렇게 내가 일부러 사진도 이런 거 올랐어.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 좀 정신 좀 차려요. 국민과 서민은 다른 말이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 대통령이에요? 그럼 공산당 해야지. 예?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상관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지. 왜 서민파리를 하려고 그래. 서민을 위한답시고 각종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가 항상 민주당이 했었던 실수라고. 서민을 위한답시고 댓글 달아줘요. 내가 1부 2부 해가지고 내가 지금 책 마무리 해가지고 나 지금 죽겠는데 지금. 자 지지클로 원부 보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